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입니다. 6월 20일 월요일 장중형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47.97포인트, 1.97% 하락한 2392.96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23.46포인트, 2.94% 하락한 775.23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지수의 어떤 반등 시도가 잠깐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힘없이 지수가 밀리면서 결국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코스피 시장은 다시금 2400선이 깨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수세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가 지금 너무나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든가 재료 역시 부재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지수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 오늘은 사실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힘없이 밀리고 있다는 거죠. 금요일 날 6만 원이 깨지면서 시장에 좀 우려를 자아내긴 했는데 오늘은 정말 힘없이 2% 중반까지 5만 9천 원도 깨지고 5만 8천 원대 초반까지 밀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이 매물을 부르고 매물이 증가하면서 하락이 더 가속화되는 이러한 흐름들이 삼성전자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장의 상징적인 의미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힘없이 밀려버림으로 인해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면을 보더라도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선물 모두 큰 폭의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좀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투자 심리 바닥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대표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의 약세,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면서 지수의 낙폭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2400이 깨지긴 했지만은 장 후반에는 사실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오늘도 그러한 흐름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뭐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환율이죠.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1290원에 돌파하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는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결국 지금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FOMC 이후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연준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0.75%의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강한 긴축 기조를 이어갈 것을 천명을 함에 따라서 이 부분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재 요인들이 다시 한번 상대적으로 부각이 되는 분위기고,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지금의 이러한 추가 하락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포심리 그리고 수급 요인들,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들, 뭐 많은 IB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다라는 그런 전망 자료들을 내놓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지금 크게 작용을 못하고 있죠. 그 이전에 뭔가 계속해서 악재에 대한 이런 민감도가 상당히 지금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반대 매물의 출회라든가 또 공매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요인이 시장의 하락을 계속해서 좀 부추기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은 이러한 좀 악순환의 고리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오전장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낙폭이 커지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역시 좀 저점 매수겠죠. 뭔가 낙폭 과대, 이전에도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은 시장은 이미 과매도의 영역에 접어들었습니다. 낙폭 과대라는 그런 주제가 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대에 접어들었어요. 뭐 가격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과하락 저평가의 영역입니다. 결국 뭔가 시장에 좀 작은 계기가 좀 마련이 되면은 낙폭을 줄이고 반등 시도를 하는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봤을 때 투자 심리가 좀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좀 안정이 돼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지수의 하락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누구도 안심을 할 수가 없고 누구도 뭔가 반등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국면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낙폭 과대의 차원에서 이제는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2%대 중반에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급적인 면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현 선물 시장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결국은 시장의 이러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오늘 시장의 내용을 보면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양 시장 모두 뭐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상승 종목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장 초반에는 사실 뭐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반등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결국 하락으로 돌아서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락이 하락을 부추기는 이러한 장세가 나타나면서 시장의 회복이 정말 쉽지가 않은 이러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미국장이 휴장입니다. 오늘 밤 미국장이 휴장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이벤트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역시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부분은 22일과 23일에 있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원과 하원 의회의 출석이죠. 뭐 이제 청문회라고도 얘기가 되는데 1년에 이제 두 번씩 연준 의장이 이제 상하원에 출석을 해서 지금의 경제 상황 그리고 연준의 대응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22일 날, 23일 날 있을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지금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죠. 아시겠지만은 FOMC에서 이제 단순히 6월에 0.75%의 자이언트 스텝뿐만이 아니라 7월에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거라는 얘기를 이미 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 이제 연준이 유치하는 컨퍼런스에서도 긴축에 대한 이런 스탠스를 파월 의장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후에 이번에 이제 이런 상하원에서 의원들을 모아놓고 어떠한 얘기를 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장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번 주에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CPI가 발표가 되고요. 그 밖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파월 의장의 의회 출석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지금 시장이 어떤 막 새롭게 하락을 부추길 만한 요인들이 막 새롭게 등장을 한다든가 이러한 시장의 흐름은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결국은 지금 다 나와 있는 악재들인데 그러한 악재들의 영향력, 파급력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분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일단 다른 요인들을 제끼고 시장의 어떤 하락을 지금 끌고 내려가는 이러한 형태의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은 결국 1차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빨리 바닥을 찍고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사실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좀 아래가 뚫렸다. 그러니까 2400선에 대한 지지력을 좀 확인할 것으로 봤는데 뭐 금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 부분이 지금 깨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뭐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고 저점의 레벨도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오늘이라도 이제 오후장에 낙폭을 좀 줄이는 시도들이 나타나거나 한다면은 그 부분은 다시 좀 변화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시장이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 여기에 수급적인 면으로 보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특히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도 강하게 나타나면서 방향성을 지금 아래로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조금 그 변화의 기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은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좀 그 낙폭과대, 과하락 이런 관점에서의 접근이 지금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쉽지가 않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단은 투자 심리의 회복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어떤 시장 분위기의 안정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선행되어야 된다. 뭐 다른 뭐 밸류에이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하기 전에 일단 이러한 그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국면이 연출이 돼야지만이 시장의 어떤 그 반등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오후장에 지난 금요일 같은 그러한 흐름들이 좀 다시 재현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하고 조금 그 여전히 저점에 대한 그런 그 확인이 좀 선행되어야 되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중 시황 방송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